안녕하십니까. 송호대학교 정창덕 총장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조사된 그 자료를 보면 누구나 다 이게 CEO 또 리더, 사장들 또 리더분들이 할 수 있는 의사결정은 95%가 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왜 리더가 어떤 분은 봉급을 많이 받고 또 어떤 분은 왜 유능하다고 그러고 뭐 이럴까? 그 차이가 어딜까? 딱 5%라는 겁니다. 그 5%가 뭐냐면 앞으로 뭐 4차 산업혁명이 됐든 어떤 시대가 닥쳐도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 이 5%만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리더가 그걸 돌파력으로 뚫고 나가서 해결을 했다. 그러면 그게 그 CEO로서 또 리더로서 자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정말 리더다운 리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같은 리더는 우리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 여호수아는 옛날에 우리가 기브온 민족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는 기브온을 도와야 된다. 지금 유불리를 떠나서 여호수아는 그 리더십을, 그 돌파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그 리더십, 여호수아 같은 그 리더십을 회복을 이제 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근데 그 리더십이 어디서 나왔을 거예요? 저는 성경에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여호수아 같이 모세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여호수아가 더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고 우리 성경에 나올 정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어찌됐든 4차 산업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 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돌파력, 이 리더십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리더십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그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의 이 하늘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질문에 응답을 해라. 그래서 제가 늘 저희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거 주지 않고 좋은 걸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러니 그런 원칙을 잃지 말고 그런 하나님의 시간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우리 아까 땅의 시간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 기술이죠. 4차 산업의 기술. 그 다음에 이 사람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사람의 돌파력이라는 리더 얘기했는데 어느 때 어떤 돌파력이 필요한 거냐면 사람, 그 다음에 아까 4차 산업 ABCD 같은 기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입니다.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게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결국은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는 원칙을 내가 지켜야 된다. 복잡하면 우선순위 잡자.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리더십 아니에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 성벽을 다 해놓고 안을 채워야 되는데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문지기. 그 다음에 예배가 중요하다. 프라이어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면서 하나님 질문에 응답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지혜를 짜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혜, 아이디어가 진짜 필요합니다. 지혜는 일처리 능력이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구하라. 구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오히려 리더의 원칙 중에는 지혜를 자꾸 구하고 또 지혜를 자꾸 활용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리더라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리더는 관리자하고 다르잖아요. 리더는 사다리를 제 위치에 놓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관리자는 누가 빨리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리더는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사는 삶이냐 남을 살리는 삶이냐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뭐든지 보면 의사결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눈앞의 일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유리한 제한은 유혹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전부 보면은 처음에 솔깃하잖아요. 전부 다 보암직하고 뭐 다.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제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주변에 뭐 이런 첨단들이 움직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 SNS 막 이런 것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욕심을 앞세워서 앞날을 판단하지 말고 또 현재보다는 이게 당연한 말 같지만 이 6개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 질문에 응답하라. 그런 리더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삶이냐 남을 살리는 삶이냐 할 때 내 걸 포기하고 남을 살리는 삶을 나가는 게 진정한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리더가 이제 발상이라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사람이 저는 항상 이제 데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스크는 책상이란 뜻이잖아요. D가 데포지션. 어떤 사람은 성향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키워보면 막 아주 그냥 성질이 이런 사람도 이런 애도 있고 그냥 앉혀놔도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E가 뭐냐면 익스피리언스, 경험. 사람이 경험에 의해서 발상이 나와요. 성향도 있지만 익스피리언스, 경험. 따라서 경험. 이 경험이 나쁜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하여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거기에서부터 또 발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따라서 스킬인데 우리가 이제 리더의 발상 기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NM법, 고등법, 뭐 상태 분석.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제가 공부하려고 정리를 해봤더니 한 300가지 발상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300가지 발상 기법을 내가 쉽게 생각을 해보니까 따라서 사칙 연산. 사칙 연산만 잘해도 그게 네 발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핸드폰이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더하기 법칙 썼어요. 발상 기법은 스티븐 잡스가 더하기 법칙. 이거 우리 삼성도 마찬가지. 여기다 인터넷에다가 전화기를 더한 거예요. 더하기 법칙.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더하기 법칙 써야죠. 거기 이 색깔 있는 칼라 펜 몇 개 가지고 놓고 줄 치는 거야. 딱 줄. 그래서 칼라대로. 그리고 나중에 칼라대로 읽어. 그런 게 이제 이 발상 기법이죠. 더하기 법칙. 그다음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마이너스 법칙. 그 디지털 카메라가 성공한 게 필름을 빼버렸어요. 마이너스 법칙을 쓴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이너스 법칙 쓸 게 많이 있죠. 저도 뭐 그냥 마트에 장 보러 가가지고 그냥 별걸 다 사두고만 저도 가면 그런데 딱 적어가지고 마이너스 법칙을 써서 적어가지고 가면 그것만 사게 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도 뭐 보니까 막 이상해. 저도 막 아무것도 막 다 뭐 이것저것 다 사두고만. 기업하는 분들도 마이너스 법칙. 그래서 저는 저희 학교에서도 우리 처장님들 교수님들 뭐 보고한다 그러면 딱 한 장으로만 좀 보고하라고. 한 장으로 이거 왜 필요하고 이거 했을 때 어떤 내용이고 이거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냐. 마이너스 법칙. 그냥 막 이렇게 가져오고 이거 읽어보지도 않아요. 또 솔직히 잘. 우리가 생활에서 마이너스 법칙 쓸 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법칙 공부하는데도 마찬가지죠. 아까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이거 중요하다 뭐 이렇게 빨간 걸로 또 노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빨간 거 노란 거 친 것만 다시 요약해서 한쪽에다 써가지고 마이너스 법칙 쓰는 그것만 읽어보는 거 시험 때는 또 그거에서 다시 또 다른 펜으로 해가지고 또 그것만 읽어보고 압축 마이너스 법칙. 그 다음에 이제 같이 한번 따라서 바꾸기 법칙. 그게 이제 곱하기 법칙이에요.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은 바꾸기 법칙으로 한 게 많이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도 원래 전화하고 인터넷이었는데 바꾸기 법칙을 써서 카메라까지도 넣고 또 여기 음성도 넣고 여러 가지 바꾸기 법칙이잖아요. 의진이 아빠 뭐 이렇게 해도 좋지만 여보 뭐 이런 것도 좋고 이렇게 이름만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바꾸기 법칙. 우리 생활에서도 아이디어를 내는데 바꾸기 법칙을 쓸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법칙이 뭐냐면 따라서 확대 축소.
나누기 법칙 확대. 에드벌룬이 성공한 게 풍선을 확대했어요. 자녀분들 조금 뭘 잘하면 확대해서 조금 칭찬해줘요. 너무 거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또 이번에 뭐에서 상 탔다며, 뭐 잘했다며, 그래서 케이크 하나 사왔다. 좀 확대해줘요 조금. 그 다음에 이제 축소 법칙이 성공한 게 방울토마토. 토마토가 원래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 방울토마토 축소. 요즘에 또 수박도 조그마한 거 있대요. 뭐 그 다 확대 축소 법칙을 쓴 거예요. 4층 연산만 잘해도 이게 창조적인 리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략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K는 이제 난리지 지식인데, 제가 이제 감사한 게 그럼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예요. 쓰레기 분리수거를 나오고, 우리 몇십 년 전인데 그때 이제 뭐 발상 아이디어가 이제 조금씩 솟구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리더가 그런 사칙 연산을 잘 활용한다면 전략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리더는 사다리를 제치에 놓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일을 잘하는 리더들의 특성이 뭐냐면 뭔 일이 딱 터지면 전략을부터 짭니다. 그래서 위원회나 협의체를 딱 구성을 해요. 근데 이제 공학 나오는 분들은 이제 이분들도 훌륭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도 좋기는 좋아요. 전술에 이제 매달리는. 그래서 사실은 다 필요해요. 이게 누가 나쁘다 좋다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그러나 순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략을 먼저 해놓고, 아니 길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길을 어떻게 갈 거냐, 빨리 갈 거냐, 말 타고 갈 거냐는 그 다음 문제잖아요. 길을 먼저 정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부산에서 목포에서 서울 와라 그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당연한 얘기 같지만 전략, 먼저 길을 만들고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갈 건가, 이 전술에 그게 제대로 된 리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자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렌체스터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 이제 우리가 발상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이제 1등하고 대적하고 2등하고는 밑에라 이런 거죠.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1등하고는 자꾸 경쟁을 하지만 2, 3등하고는 자꾸 이렇게 분리하니까 합쳐야 된다. 또 연합해야 된다. 연결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초연결 사회라고 그랬잖아요.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놔두면 효과가 별로 없는데 연결을 하면 더하기가 아니라 제곱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튀어나온 것들이 페이스북, SNS, 카톡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다 연결하면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 하나 안다는 게, 원칙을 하나 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매치컬처 법칙에서 그걸 찾은 거야. 이게 연결하면, 그래서 거기서부터 카톡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그 발상의 기법이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헛된 저항을 그만둬라.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있고 싸우지 말아야 될 상대가 있어요. 리더는 이제 저도 그런 게 부족하지만 잘 가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죠. 어떤 게 진짜 뭐 싸워야 될 대상이고 아니어야 되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포도원에 뭐 일꾼이 왔는데, 쉽게 말하면 9시에 왔는데 10만 원 주고 4시에 왔는데 10만 원 주고, 우리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뭐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은 빵 팔기 위해서 고용한다요. 일자리 창출이.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뭐예요? 고용하기 위해서 빵 판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게 싸워야 될 대상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묵상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천에 간다는 거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능력에 맞는 그 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변해가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일이니까 내가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겠구나. 리더는 앞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하고는 시대가 너무 변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아까 제가 발상 기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걸 제가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중에 몇 개만 제가 좀, 브레인스톰이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회의하는 방법입니다. 회의. 리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다 회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회의 주제를 일주일 전에 줘야 돼요.
일주일 전에 주어서 각자 메모를 하게 만들어야 돼. 그냥 카톡에다 뭐 이거 일주일 후에 몇 시에 뭐 회의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회의는 짧을수록 좋은데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결론이 없어 회의하고 나서도. 그래서 우리가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주일 전에 회의 주제를 주고 상대방들이 메모를 하게 해서 가지고 온 걸 보고 주제를 바꿀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의를 할 때 중요한 게 아까 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결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연결이. 이건 실제 미국의 AT&T 미국의 그런 회사 같은 데서도 옛날에 공중전화 박스 개발할 때도 아이디어 하나 사례를 얘기해 드리면 이제 전화기가 자꾸 도둑을 맞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갑자기 전쟁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전쟁터에서 헬멧을 쓰고 막 갔는데 총알을 막 날라오는데 내가 총알을 헬멧이 피해가고 막 그러더라. 거기서 이제 옆에 사람이 힌트를 얻어 연결. 야, 그 공중전화 이거 박스를 헬멧처럼 씌우자. 그래서 공중전화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브레인스토밍에서는 항상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 그 연결해가지고 그리고 전혀 다른 걸 얘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오는 거야. 예?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에서 가지고. 이게 이제 리더가 이제 그런 역량을 발휘해야죠 이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좋은 아이디어냐 아니냐 이제 이걸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법적 요소가 있고 하나는 이제 효과성이. 그래 이렇게 딱 표를 그려놔야 돼. 여러분 막 이 아이디어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 제도도 문제 없다, 제일 좋다. 효과성도 제일 크다. 이거는 이제 당장 해야 될 거고 법 제도는 이런데 효과는 이게 엄청 크다. 이게 이제 진짜 아이디어.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3M에서 처음에 스카치 테이프 있죠? 스카치 테이프. 처음에 그거 했을 때 별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 톱니바퀴를 연결하는 순간에 이게 엄청나게 이제 효과를 본 거예요. 탄력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상 자녀들하고 또는 누구하고 회의를 할 때도 이게 현재 법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효과는 좋은데 이게 사장시켜버려서는 안 된다. 조금 시간을 두다 보면 뭐가 탄력이 더 거기다가 뭐가 추가가 된다든지 뺀다든지 하면 엄청난 그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항상 이런 한쪽의 법제도 측면에서 이게 미약하지만 효과는 크다. 그럼 이런 게 진짜 아이디어. 이걸 잘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돼. 그런 게 이제 브레인스.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제 아이디어를 낼 때 리더들이 또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말이 없는 사람이 또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해봐요. 635 기법. 그런 거로 양식을 만들어 이렇게 딱. 이렇게 6명이 3가지 아이디어를 5분 만에 이제 쓰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하고 옆으로 돌리세요. 그럼 옆으로 돌려. 각자 자기가 쓴 거를.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 또 자기 것도 써. 그리고 한 2-3바퀴 돌리다가 딱 놓고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발표하게 해요. 이걸 이제 브레인 라이팅 기법이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또 따라서 해보세요. 스캠퍼 기법. 예. 예를 들면 집에서 이제 화분 빈 게 있어요. 화분 같은 거. 화분 빈 거를 딱 제목을 놓고 화분 빈 뭐 무슨 항아리 이렇게 써놓고 스캠퍼라고 쓰는 거예요. SCAMPER. S는 substitute. 이걸 대체하면 어떨까? 이거 화분병을 갖다가 뭘 통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대체하면 이렇게 대체하면 어떨까? 그 다음에 SC잖아요. combine. 이게 더하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다가 뭐 무슨 장신구를 더해가지고 전등을 더해가지고 항아리 전등을 만들자. 뭐 이렇게 써봐야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표로 스캠퍼, SCA, 어댑터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A, SCAM, 모디파이 이걸 약간 수정하면 어떨까? SCAMP, 푸터, 아더 유스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떨까? 그 다음에 E, 엘리미네이터 이걸 제거하면 어떨까? 마지막 R, 리버스 이걸 역으로 하면 어떨까?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가 타월 만드는 회사였대요. 그리고 저한테 가져왔어. 이거 부드럽게 하면 어떻겠냐고. 이거 부드러워야 되는데 부드럽질 않는다고. 이게 거꾸로. 그분이 계속 쓰다가 리버스 이걸 역으로 하면 어떨까? 때밀이 수건으로 했어. 때밀이 수건. 부드럽게 하려다가 역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이런 그 자기가 이렇게 표로 이렇게 해놓고 SCAMPER 딱 써놓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NM법, 고등법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이게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때 아까는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 라이팅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제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주제를 좀 넓게 준 게 아이디어에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예를 들면 즐긴다. 저 즐긴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막 하다가 이제 중간에 본래 주제를 이번에 놀이기구 개발하는 거였어. 딱 던지면은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거는 전부 브레인스토밍이나 브레인 라이팅으로 가고 또 새로운 기획실에서 뭐 뭔가 막 만들어내 그런 고등법, NM법처럼 주제를 넓게 주는 거야.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아까 같이 뭐 즐긴다. 이게 뭔 말인지, 뭘로 즐기는 건지, 뭐 하는 막 얘기를 해요. 뭘로 저게 뭐. 근데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놀이기구를 하나 새롭게 개발하는 거야. 그럼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이 전부 토대가 돼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이제 리더에게 필요한 게 따라서 해보죠. 라이프,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더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그 삶에서 당연한 말 같지만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보잖아. 하나님이 보고 있잖아. 그런 마음으로 이 삶에서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끊임없이 배워야 하잖아요. 리더라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티븐 코빈이 뭐 우리 그 7가지 성공 법칙 뭐 이런 책들 쭉 보면 핵심이 뭐예요? 실패한 사람들이나 뭐 어려운 그런 분들은 보면 주로 긴급한 일에 다 신경 썼다는 거 아니에요? 막 전화 받고 뭐 하고 뭐 그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긴급한 일에만 신경 썼.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소중한 거에 신경 썼다는 거잖아요. 이런 교육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배워야. 그다음에 이제 글자 그대로 리더십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사다리를 제치는 전략. 그걸 누가 빨리 올라가느냐, 정확히 올라가는 관리자들이 또 해야죠. 어찌됐든 오늘 제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리더십이라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하여튼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 주변에 변화하는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이제 리더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첫째는 본질을 회복하는 이제 리더가 되야 하고 두 번째는 사측 연산을 잘 활용해서 발상이 전환을 하는 리더가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리더라는 거는 인파워링 리더십 따라서 인파워링 리더십 자꾸 힘을 실어줘야 돼. 밑에 사람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사장은 부사장한테도 리더를 키워야 되고 인파워링 리더십 그다음에 러닝 리더십 끊임없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기 때문에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험블 리더십 그 교만은 또 패망의 원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가는 그런 리더십으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예. 내 아이를 시대의 리더로 키우고 싶은 엄마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어가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리더의 덕목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미래 리더로 키우기 위한 가장 좋은 학습법이 있다면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성, 인성에 대한 것이 이제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학습법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아까 제가 이 스마트 시대, 지능화 시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학습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뭐 컴퓨터가 됐든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심지어 외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딱 그 교실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생각하는 학습법을 좀 알려줘야 돼요. 어떤 데이터나 어떤 자료를 놓고 뭔가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딱딱딱딱 쓰는 것도 있지만은 뭔가 하나 놓고 생각을 해서 이게 왜 이런 의도로 출제를 했는가, 왜 이게 뭔가. 그래서 저는 이게 갖추어진다면 그 학생은 세상에서도 뒤지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한 인성,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인성이 제대로 되고 그 인성 하에 이 첨단 기술이나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 데서나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이 생각하는 훈련 학습법, 이걸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키워준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이 됐든 어떤 시대가 닥쳐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해결을 했다. 그러면 그게 그 CEO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자질이 있다는 거죠. 저는 항상 이제 데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D가 데포지션, 어떤 사람은 성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E가 뭐냐면 익스피리언스, 경험, 그 다음에 S는 뭐냐면 따라서 스킬, 또 마지막 K는 이제 난리지, 지식인데 하나님 질문에 응답하라, 그런 리더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삶이냐 남을 살리는 삶이냐 할 때 내 걸 포기하고 남을 살리는 삶을 나가는 게 진정한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가 아닐까.